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명절 직후라든지 좀 이후에 상담을 오셔서 결국에는 명절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. 이렇게 갈등이 격화돼서 이혼을 해야겠다.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평소에 있던 갈등이 이 명절에 더 심화되면서 다시는 좀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 정도에 이른 경우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.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시댁이라든지 어떤 처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큰 갈등이나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가 막상 참 이게 무난하고 편안한 곳이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꽤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했던 거,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예상했던 이제 상대방의 집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건이 이제 명절에 막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분도 사실 결국에는 오랜 혼인 기간 끝에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명절이나 이런 시댁의 행사가 굉장히 압박스럽고 스트레스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어떤 이제 일을 하시고 뭐 집안일 이런 건 꼭 뭐 어떤 여성, 남성 이런 본인은 그렇게 차별적인 생활을 전혀 하셨던 분이 아닌데 막상 며느리에게만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이제 심하셨다고 해요.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 있으면 며느리가 이제 일을 다 하고 음식을 다 장만해서 다른 분들 모두 드실 때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민망하신지 아유 와서 같이 식사하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안 먹어도 안 죽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못 오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구박을 하시고 비난을 하시고 심지어 그 시어머니의 동생 되시는 분은 뭐가 이제 본인의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막 등짝을 때리시면서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구박하시고 도대체 예상치도 못했던 어디서도 당해보지 못한 이런 서름을 이제 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죠. 아, 그러게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냐 아유, 안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이때 막 시어머니에 동조하면서 뭐 네가 그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뭐 너가 그때 그렇게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갈등이 격화되고 더 이상 저 사람 내가 뭐 애정을 갖고 신뢰를 갖고 배우자로서 좀 살긴 어렵겠다. 뭐 그때 이미 뭐 애정이 상실돼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의뢰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연락 문제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뭐 언제 연락해라 뭐 연락해라 연락해라 계속 연락을 이제 강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 연락이 너무 막 압박스러워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대표적인 게 남편이랑 싸우면 어느새 그 시댁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도 이제 꽤 보게 되죠. 이 결국에는 의뢰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중간 역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싸우고 막 갑자기 시댁에 가가지고 막 그 뭐 아내 욕을 한다.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부부 사이에 좋은 대화를 풀어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적어도 이 정도를 기대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얘 결혼 전엔 안 그랬다. 어디가 들어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엔 참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우리 또 장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뭐 예를 들어 막 다른 뭐 사위들과 막 비교를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계속 하는데 근데 그 아내분이 좀 적절히 끊어주면 좋겠는데 동조 안 하는 게 또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뭐 장서 갈등이라든지 시댁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배우자가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힘드신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의뢰인 분들이 물론 뭐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죠. 근데 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그래도 합리적인 분인 것 같고 내가 좀 대화를 해보면 왠지 내 편도 들어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좋게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실 것 같아.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아, 남편이 너무 술 많이 마시고 이제 늦게 오는 것 같아요. 뭐 이랬더니 별안간 너가 예쁘게 차려입고 집에 있으면은 남편이 그 어디 안 가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오지 않겠냐. 왜 그러고 있냐. 이런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던 이제 언행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. 이런 말을 이제 며느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.
물론 내가 존중받기 위해 뭐 시어머니한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, 또 배우자에게 어떤 대처를 할 건지, 또는 배우자와 함께 어떤 노력을 해볼 건지,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사안도 있겠고, 또는 도저히 노력이 무의미하다. 내가 이러한 인격적인 대우가 나의 가치관에 너무 안 맞고, 이런 결혼제도 속에서 이제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, 뭐그 가족도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. 이런 경우에는 또 이혼이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선택,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명절에 어떤 그런 가족 제도 속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뭐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참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, 완전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우리의 이제 상담 집계로도 그런데, 뭐 어느 날은 일주일간의 상담 문의의 개수가 이렇다고 하면 갑자기 뭐 설 당일에 막 상담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거든요. 그렇다면 뭔가 우리 상담자분이 괴롭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일을 이제 겪었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간혹 저쪽이 너무 부당하니까 나도 막 했다가 이제 같이 뭐 쌍방으로 뭐 물리적 충돌로 되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섣불리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제 불합리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이제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. 그런 경우에도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게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, 또 전문가의 상담을 이제 먼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